빛과 물질의 이중성 1번 문제입니다. 금속판 P가 놓인 검정기가 있고요. 이 검정기가 가에서는 대전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속박이 벌어져 있는 형태였습니다. 여기에다가 단색광 A를 비추었더니 아무 일 없이 벌어진 채로 있었고요. 단색광 B를 비추었더니 금속박이 오므러드는 현상을 나타냈답니다. 이걸 통하여 우리는 단색광 B를 비추었을 때 광전 효과가 일어났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 있고요. 광전 효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비추는 빛 에너지가 금속판이 가진 일함수보다 충분히 커서, 또는 빛이 가지고 있는 진동수가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보다 더 커서 광전효과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걸 체크하시면 되는데, 그렇다는 건 애초에 가 그림에서 금속박이 멀어져 있는 형태이거든요. 그 이유는 둘 다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에서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마이너스가 금속박에 있었던 상태인데, 다 같은 경우는 단색광 B로 인하여 금속판에 있던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금속박에 있던 전자가 금속판의 전자가 모자르니까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위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금속박에 마이너스가 많았는데 이 마이너스가 사라지면서 중성이 되어 이 금속박이 오므라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A 같은 경우는 일함수보다 에너지가 작은 경우이고요. B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일함수보다 큰 경우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A가 가진 빛의 진동수는 문턱 진동수보다 작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B가 가진 진동수는 문턱 진동수보다 크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번 볼게요. 가에서 금속박은 음전하로 대전되어 있었다. 아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A의 진동수는 P의 문턱 진동수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광전효과가 일어났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다의 P에서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광전자가 방출되었기 때문에 금속박에 있던 전자가 위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2번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에너지 방출하고 있는 그림이 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 궤도 3번에서 1번으로 전이, 3번에서 2번으로 전이, 2번에서 1번으로 전이할 때 각각의 진동수가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진동수는 곧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비례하는 값이다 라고 했습니다. 먼저 그림 나와 있으니까 진동수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A의 진동수가 당연히 가장 클 거예요. 에너지에 비례하니까요. 그 다음에 C가 그 다음으로 진동수가 크겠네요. 그 다음에 진동수 B가 가장 작다는 거, 에너지도 가장 작다는 거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나 그림으로 갈 텐데, 문제에서 보시면 FA인 빛을 비추었을 때는 광전자가 방출되었대요. 광전 효과가 일어났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 FA는 금속판이 가지고 있는 문턱 진동수보다 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뒷부분에 보시면 FC, C의 진동수를 비추었더니 이때는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데요. 그렇다는 건 C 진동수는 문턱 진동수보다 작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B를 비추었을 때는 광전효과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그쵸? 당연히 얘도 안 일어날 겁니다. 왜냐면 B보다 더 큰 C를 비추었을 때도 안 일어났으니까 B도 안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억번 FA의 빛의 세기를 증가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의 세기를 증가시킨다는 건 광자의 개수가 늘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금속판을 때리는 빛 알갱이의 개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자 한 개가 하나 때리면 전자 하나 튀어나와, 또 하나 때리면 전자 또 하나 튀어나와, 이런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빛 알갱이의 개수가 많으면 튀어나가는 광전자의 개수도 많아집니다. 기억번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B빛을 금속판에 비추면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C에서도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B가 C보다 진동수가 더 작아요. 그렇다는 건 B가 문턱 진동수보다도 작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절대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FC의 빛의 세기를 증가시킵니다. 여러분들 C빛은 애초에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습니다. 이 광자가 개수가 많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광전자가 방출되는 건 아니에요. 힘센 광자가 여러 개 있어야 광전자가 방출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빛이 세기가 세진다고 해서 광전자가 방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동일한 단색광 P가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금속판 A와 B를 넣을 건데 금속판 A1은 왼쪽 영역에만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금속판 B1 같은 경우는 왼쪽 영역과 오른쪽 영역 모두 다 두 개가 겹쳐져서 영향을 주고 있고요. B2 같은 경우는 오른쪽 피에만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B1이랑 B2는 동일한 금속판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표를 갈게요. A1이던 B1이던 B2던지 간에 세 개 다 모두 다 광전 효과가 일어날 거예요. 그렇다는 건 단색광 P는 금속판 A의 이람수보다 크고 금속판 B들의 이람수보다도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랬으니까 광전 효과가 일어났겠지? 그때 방출하는 광전자의 개수와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B 먼저 봐주세요. B. B1이랑 B2는 동일한 금속판이에요. 그렇다는 건 얘네 두 개는 이람수가 똑같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단색광 P는 어쨌든 하나야.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빛에너지를 우리가 그냥 E라고 치자. 이 빛에너지의 값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빛에너지는 일부는 이람수로 쓰고 나머지는 전자가 방출될 때 전자의 운동에너지로 가지고 나간다라고 했거든. 이 식에 의해 우리가 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빛에너지 빼기 이람수 이런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전자의 운동에너지는 빛에너지와 이람수가 결정하는데 빛에너지 정해져 있고 이람수 B1과 B2가 똑같다? 그러면 전자의 운동에너지도 역시 똑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니은에 E0라고 먼저 채워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기역을 채울게요. 기역 같은 경우는 역시 B2랑 비교하시면 됩니다. B2 같은 경우는 오른쪽 영역의 빛에만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이 오른쪽 영역의 P의 광자의 개수가 100개라고 치자. 그래서 100개의 알갱이가 B2를 때린 거야. 그래가지고 광전자가 N0만큼 방출이 되었대. 근데 이때 광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광자의 개수가 많으면 우리가 빛의 세기가 세다. 그리고 빛의 세기가 세면 광자의 개수가 많아서 금속판을 많이 때린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방출되는 광전자의 개수도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B1을 보세요. B1은 오른쪽 P의 영향만 받는 게 아니라 왼쪽 P의 영향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단색광 두 개가 둘 다 B1을 비추고 있는 거야. 그러면 오른쪽 광자 100개에다가 왼쪽 광자도 100개가 있다고 쳐. 그럼 B1은 총 200개의 광자가 때리는 거라고요. 그럼 당연히 B2보다 방출되는 광전자의 개수가 더 많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명확히 몇 개가 방출돼 이건 모를 수도 있으나 N0보다는 많아야 돼 라는 겁니다. 왜냐면 왼쪽과 오른쪽과 둘 다 영향을 받아서 광자의 개수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요. 아래에 있는 문제 볼게요. 먼저 니은이요. 기역은 N0보다 크다. 좀 전에 이야기했고 니은은 E0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디귿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기역이요. 문턱 진동수는 A1이 B1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뭘로 비교할 수 있냐면 최대 운동에너지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A든지 B든지 간에 빛에너지의 크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빛에너지는 그냥 고정시켜 주시면 돼요. 얘는 일정합니다. 근데 A랑 B 중에 운동에너지가 누가 더 크냐면 B가 운동에너지가 더 커. 그럼 운동에너지가 더 크다는 소리는 이람수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쵸. 빛에너지 값은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람수가 작을수록 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가 커지거든요. 그렇다는 건 B의 최대 운동에너지가 더 크니까 B의 이람수가 더 작았어 라는 결론입니다. 기역으로 다시 갈게요. A1이 B1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A1이 더 크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니은이고요. 다시 말하면 A의 이람수가 더 커서 A의 전자의 운동에너지가 더 작았다라고 결론 지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4번이에요. 금속판이 정해져 있어요. 이 금속판의 이람수를 W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빛 A, B, C를 비추겠대요. 그랬더니 광전 효과가 일어났고요. 오른쪽 표에 보시면 방출되는 광전자의 개수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파장이 써 있거든요. 이 파장은 문제에서 보시면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소리냐면 빛을 비춰서 광전자가 방출됐어요. 이때 전자는 입자잖아. 이 입자도 마치 파동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우린 입자의 파동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입자가
파동처럼 행동하는 걸 물질파라고 부르고 이 물질파의 파장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물질파의 파장은 운동량분의 h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때 운동량은 루트 2m 2k분의 h 이렇게 운동에너지가 들어간 공식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우리는 입자가 가지는 운동에너지와 입자가 가지는 파장의 관계를 비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물질파의 파장을 뭐 3람다 제로, 2람다 제로, 람다 제로라고 써 있는데 이거에 따라 전자의 운동에너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운동에너지와 파장은 서로 무슨 관계냐면 운동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반대로 파장은 작아진다는 소리여서 파장이 작을수록 운동에너지가 크구나 라고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로 인하여 C빛을 비추었을 때가 전자가 가지는 운동에너지가 가장 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A빛을 비추었을 때가 전자의 운동에너지가 가장 작겠네 라고 체크하시면 되고 이 전자의 운동에너지를 토대로 우리는 A빛, B빛, C빛의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데 빛에너지는 우리가 HF로 구할 수는 있어. 그런데 광전효과에서 이 빛에너지는 이람수와 전자의 운동에너지를 더한 값과 같잖아. 이때 금속판의 이람수는 값이 정해져 있다고 했고 운동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빛에너지의 크기는 커진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A, B, C 빛을 비추었을 때 전자의 운동에너지가 C일 때가 가장 크므로 C의 빛 에너지 크기 자체가 제일 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A 같은 경우는 빛 에너지의 크기가 제일 작겠네. 왜냐하면 전자의 운동에너지가 작으니까.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기억번 잠깐 볼게요. 기억번 단색광의 진동수를 표현하라고 했는데요. 빛에너지의 진동수는 HF라고 해서 진동수와 빛에너지가 비례한다 라고 하거든요. 그럼 A랑 C 중에 빛에너지 누가 더 크냐면 C가 더 크거든. 따라서 진동수도 C가 더 크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니은번 B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광전자의 개수가 많아진다. 3n0보다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B를 비추었을 때 3n0만큼의 광전자가 나와. 그런데 이때 빛의 세기를 증가시킨데 그렇다는 건 광자의 개수가 많아진다는 소리거든요. 광자의 개수가 많아진다는 건 빛 알갱이, 금속판을 때리는 알갱이가 많아진다는 소리고 그러면 광전자의 개수도 따라서 증가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3n0보다 증가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D급번 금속판에 A, B, C를 동시에 비추는 거야. 그럼 당연히 광전효과가 일어난다. 이때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는 얘네 세 개의 운동에너지를 다 더한 값이야? 그쵸? 그거 아니라고 했어요. 가장 큰 빛 에너지를 가지는 빛으로 인한 전자의 운동에너지를 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A가 가지는 전자의 운동에너지가 뭐 이만큼이라고 해. 그 다음에 B 때문에 가지는 전자의 운동에너지가 2이야. 그 다음에 C 때문에 가지는 전자의 운동에너지가 3이라고 친다면 이거 세 개를 동시에 비추었을 때 전자가 가지는 최대 운동에너지는 3이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우린 A, B, C를 모두 다 비추었을 때 C 때문에 전자가 최대 운동에너지를 가질 거라는 걸 체크했어. 그 다음에 뒷부분 볼게요. 방출되는 죄송해요. 방출되는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이라고 돼 있거든.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이라는 건 얘는 운동에너지가 최대인 거를 찾으란 소리예요. 운동에너지가 최대인 건 빛이 C일 때거든. C일 때 파장 람다 제로일 때거든. 근데 2람다 제로라고 했으니까 D급번은 틀렸어요. 물질파 파장이 최소라는 건 운동에너지가 최대란 소리고 운동에너지가 최대일 때 람다 제로이므로 람다 제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1번이었어요. 전화결합소자 CCD에 대한 설명입니다. 5번이에요. 자, 이 CCD는 광다이오드로 되어 있습니다. 광다이오드는 빛에너지를 받으면 광다이오드 내에 있는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광전효과가 일어난다는 소리고요. 이때 들어오는 빛의 세기에 따라서 방출되는 전자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전자의 개수가 많으면 빛의 세기가 세다. 전자의 개수가 적으면 빛의 세기가 약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 전자의 개수를 판별하는 검출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 광다이오드는 궁극적으로 빛의 세기를 판별하는 거기 때문에 명암을 구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광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인 영상장치를 구현하는 곳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영상장치는 일반적으로 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CCD 자체가 명암밖에 구별을 못하니까 색 필터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때 색 필터는 RGB라고 해서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요 세 가지를 사용하고요. 어떤 색 빛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그 광다이오드에서만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 말미에 보시면 빨간색과 초록색 빛이 입사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빨간색 광다이오드, 초록색 광다이오드가 광전 효과가 일어났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번 볼게요. 색 필터를 제거해도 광다이오드로 빛의 색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색 필터가 없어지면 색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이요. 파란색 필터 아래 광다이오드에서는 광전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까 문제에서 빨간색과 초록색 빛만 입사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파란색은 반응하지 않아요.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니은은 맞는 거. 그 다음에 디귿번 빨간색 필터 아래의 광다이오드에서는 전자와 양공이 쌍을 형성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광다이오드도 어쨌든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광다이오드에서는 일반적인 다이오드처럼 전압을 연결해서 전류가 흐르는 건 아니에요. 빛이 비춰지면 N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가 방출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 접합면에서 역시 양공과 전자의 쌍이 만들어져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이 광다이오드에서도 전자와 양공쌍이 형성되며 이 광다이오드에 의해 전류가 흐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광다이오드는 전압을 연결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쌍이 형성된다. 맞는 설명. 정답은 4번이네요. 다음 6번이요. 광전효과 실험장치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금속판을 A, B, C를 사용하겠대요. 그렇다는 건 금속판 자체의 이람수가 모두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 오른쪽 표에 보시면 각 금속판에 문턱 진동수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문턱 진동수가 클수록 우리는 이람수도 크다라고 표현을 하네요. 그러면 A, B, C 중에 이람수가 제일 큰 건 B가 이람수가 제일 크겠구나 라는 거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다음, 이 금속판에다가 세기가 일정하고 진동수가 2.5F0인 단색광을 비추었더니, 이걸 A에다가 비추었더니 광전류의 세기가 I0야 라고 했으니까, 금속판 A에다가 빛을 비추었을 때 광전류는 I0라고 했으니까 표시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기억번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금속판이 B일 때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빛의 진동수는 2.5F0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B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는 3F0입니다. 문턱 진동수보다 커야만 광전 효과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B는 문턱 진동수가 더 커. 그러니까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니은번 A에 비추는 단색광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광전류의 세기는 I0보다 커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애초에 금속판 A에다가 이 단색광을 비추면 광전류가 I0만큼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단색광의 세기를 증가시킨다는 건 광자의 개수가 많아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방출되는 광전자의 개수도 많다라고 했으니까 광전류가 I0보다 커지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금속판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A일 때와 C일 때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최대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는 비대 에너지는 이람수 더하기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람수가, 그러니까 비대 에너지는 어차피 같은 양인데 이람수가 작을수록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크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거든. 근데 A랑 C랑 비교를 해보면 둘이 문턱 진동수가 서로 달라요. 문턱 진동수가 C가 더 작기 때문에 C가 이람수가 더 작다는 소리거든. 이때 이람수가 작을수록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크다라고 하니까 C가 최대 운동 에너지가 더 커 라고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 말미에 보시면 둘 다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고 정답은 3번이에요. 다음 7번 역시 금속판 A, B, C를 다르게 사용합니다. 여기에다가 같은 세기의 단색광을 비춘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때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와 광전류의 세기가 금속판 A, B, C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A와 B 같은 경우는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같거든요. 얘는 지금 같은 단색광이 쪼여지고 있기 때문에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빛 에너지가 같을 텐데요. 이 빛 에너지는 우리가 이함수 더하기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A와 B 같은 경우는 최대 운동 에너지가 같아. 그렇다는 건 A와 B는 이함수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C 같은 경우는 최대 운동 에너지가 좀 더 크거든요. 최대 운동 에너지가 크려면 빛 에너지가 일정할 때 반대로 이함수는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 그래서 A, B, C 중에 C가 이함수는 제일 작아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와 B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이함수는 같은 경우야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최대 운동 에너지가 같으니까. 대신 A랑 B의 차이점은 그죠? A 같은 경우는 광전류가 지금 더 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방출되는 광전자의 개수가 많았다라는 소리거든. 그럼 얘는 빛의 뭐가 큰 거야? 그쵸? 빛의 세기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자의 개수가 더 많았다라는 의미라고요. 기억번 봅니다. 기억번 보시면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는 A가 C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턱 진동수가 클수록 이함수가 크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A랑 C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누가 이함수가 더 작다라고 얘기했었냐면 C가 운동 에너지가 더 크니까 반대로 이함수는 작아라고 했거든. 그래서 우리는 A가 이함수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A가 이함수가 더 크기 때문에 문턱 진동수도 역시 A가 더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이요. 단색광의 세기는 A의 비출대가 B의 비출대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단색광의 세기 같은 경우는 A가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광전류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니은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D급번 잘 읽어주세요. 단색광의 세기를 증가시킨대. 그러면 광전류의 크기가 변화해야 합니다. 광전류가 증가해야겠죠? 근데 문제 쭉 읽어보시면 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 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단색광의 세기와 최대 운동에너지의 크기는 관련이 없습니다. 최대 운동에너지가 커지려면 빛에너지 자체가 커져야 한다. 진동수가 커져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8번 금속판 P와 Q를 사용한답니다. 그 다음에 빛 A를 비추었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빛 에너지가 고정입니다. 똑같은 빛을 비추고 있고 금속판을 P와 Q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금속판 P와 Q는 각각 이함수가 다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파장에 따른 최대 운동 에너지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우리는 에너지를 진동수가 아닌 파장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빛 에너지 같은 경우는 HF라고 해서 진동수에 비례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진동수 자리를 우리가 파장으로 바꿉시다. 그러면 람다분의 HC로 표현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HF0라고 해서 H에다 문턱 진동수를 곱해주시면 되는데 얘도 우리가 식변화 한번 시켜주시면 문턱 진동수에 해당하는 파장 람다 제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역시 HC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광전효과 빛 에너지 자리에다가 이걸 파장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람다분의 HC 대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함수 자리에다가 람다 제로분의 HC 대입하고 그 다음에 전자의 운동 에너지 EK를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건 뭐냐면 파장이 짧아질수록 최대 운동 에너지가 뭐한다? 그죠? 파장 짧아지면 최대 운동 에너지 점점 커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겠죠? 파장이 짧을수록 운동 에너지가 크구나 라는 걸 짚어주시면서 기억, 니은,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번 보시면 A의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람다 P분의 HC보다 크면 P에서 광전자가 방출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서 람다 P, 람다 Q가 말하는 건 뭐냐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0일 때의 빛의 파장이래. 그렇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0이라는 건 빛 에너지 자체가 이함수의 크기와 같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때 빛이 가지는 진동수는 문턱 진동수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람다 P라고 되어 있는 건 P의 문턱 진동수에 해당하는 파장, 람다 Q라고 하는 건 Q의 문턱 진동수에 해당하는 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당연히
기억본 보시면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람다 P분의 HC라고 돼 있거든. 얘는 명확하게 이람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이람수 값보다 크면 P에서 광전자가 방출된다 라고 했으니 당연히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A의 파장이 람다 Q보다 짧을 때 A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Q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가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 람다 Q보다 짧다고 하는 거 보면 람다 Q보다 짧은 순간 보세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광전자가 방출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단쇠강의 세기를 증가시킨대. 그렇다는 건 광전자의 개수도 많아진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D급번이요. A의 파장이 람다 P보다 짧을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는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라고 돼 있거든요. 람다 P보다 짧을 때를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뭐 한 요 지점이라고 볼까? 여기에 그래프를 쭉 연장시키시면 돼요. 그러면 P는 여기에 있는데 Q는 이 그래프 쭉 연장시켜주면 요 지점에서 닿겠죠. 같은 파장값이라면 P보다 Q가 최대 운동에너지가 더 큼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건 그래프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최대 운동에너지는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Q에서가 더 크다라고 하셔야겠죠. 정답은 3번이네요. 다음 9번 CCD에 대한 설명입니다. 디지털 카메라에서 신호가 변환되는 과정이거든요. 일단 빛이 렌즈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럼 이 렌즈 같은 경우는 빛을 굴절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CCD를 거칠 때 이 CCD에서는 빛 에너지가 비춰짐으로 인하여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광전자가 방출이 될 거고 이때 광전자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는 빛의 세기가 판별 가능하기 때문에 명암을 구별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CCD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분명히 CCD로 들어온 건 빛 신호였는데 이 CCD를 거치고 나면 이 신호가 전기 신호로 변환이 됩니다. 그 전기 신호가 최종적으로 메모리 카드에 저장되는 수순이거든요. 기억번 볼게요. 전기 신호 아까 기억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CCD에 도달하는 광자의 수가 증가하면 생성되는 전자와 양공쌍의 개수가 증가한다라고 했는데요. 광자의 개수가 증가한다는 건 광전자의 개수도 증가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는 건 전자가 많이 방출될수록 PN 접합면에서 전자와 양공쌍도 많이 생긴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니은번도 맞는 내용이고 D급번 렌즈 아까 굴절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거든요. 이 굴절로 인하여 빛의 경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10번이요. 광전자가 방출되는 모습을 모식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금속의 표면에 에너지가 2인 광자 한 개를 비췄다라고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빛 에너지의 크기가 2야 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때 광전자가 방출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E0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E0를 우리는 이람수 W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EK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간단한 문제니까 빠르게 볼게요. 기억번 광자의 진동수는 H분의 2이다 라고 했는데요. 빛에너지 구하는 공식 E는 HF거든요. 이때 F에 대하여 정리하시면 H분의 2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기억번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E0가 작을수록 EK가 커진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광전효과에서 빛에너지 E는 이람수 더하기 EK 최대 운동에너지로 표현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람수 자리에 E0로 바꿨을 수 있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E0가 작을수록 운동에너지가 커짐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빛에너지는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E0 작을수록 EK가 커진다. 맞는 내용입니다. D급번 광자의 진동수가 커지면 EK가 작아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썼던 이 식을 한 번 더 볼게요. 이람수는 고정이 되어 있다고 쳐요. 근데 여기에서 광자의 진동수를 키운답니다. 광자의 진동수가 커지면 빛에너지가 커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이람수가 일정할 때 전자의 운동에너지가 커진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작아진다라고 했으니까 D급번은 틀렸네요. 정답은 4번이요. 다음 11번 물질파의 파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물질파의 파장 중에서도 전자와 야구공의 파장을 비교하는 문제예요. 먼저 물질파의 파장은 우리가 운동량분의 H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운동량을 MV로 바꿔 쓴 겁니다. 그래서 물질파의 파장은 질량이 클수록 속력이 클수록 물질파의 파장이 짧다라고 표현하시면 되는데요. 전자와 야구공을 보세요. 그럼 질량이 전자가 현저히 작아요. 물론 속력이 전자가 야구공보다 크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0에
붙어있는 지수를 확인하시면 전자의 질량이 너무 많이 작아서 속력이 크더라도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질량과 속도를 곱하고 질량과 속도를 곱하시면 되는데 이 곱한 값이 야구공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야구공이 운동량 자체가 더 크다는 소리는 얘는 반대로 파장이 짧다는 소리고요. 파장이 짧아도 너무 짧아. 얘 크기에 비해 짧아서 우리가 야구공이 파동처럼 움직이는 걸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학생 이야기 볼게요. 입자의 속력이 클수록 입자의 물질파 파장은 짧아져. 맞는 설명입니다. mv분의 h이기 때문에 속력이 커지면 파장은 짧아져 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이요. 야구공의 물질파 파장은 야구공의 크기에 비해 매우 짧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운동량이 크기 때문에 파장이 짧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물질파 파장은 전자가 야구공보다 길어 라고 했는데 야구공이 질량이 훨씬 크고 전자가 질량이 훨씬 작아서 파장이 훨씬 길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A씨가 맞네요. 정답은 3번이요. 다음 12번입니다. 가와 나는 전자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가 같은 경우는 전자들을 바람개비에 쏘아 주었대요. 그랬더니 바람개비가 충돌하여 돌아가는 회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건 전자의 입자성을 나타내는 실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그림은 전자를 이중슬릿에 쏜대요. 그러면 이중슬릿을 통과하고 나서 무늬가 만들어지는데 이 무늬가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가 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런 무늬를 우리는 간섭무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간섭무늬는 파동성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거든요. 이 전자는 분명히 입자인데 입자임에도 불구하고 파동과 같은 성질을 나타내. 그래서 입자도 역시 파동처럼 행동할 수 있어. 이걸 입자의 파동성이라고 표현하고 물질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기억번이요. 가에서 전자와 바람개비의 충돌은 전자의 입자성에 나타난 현상이다. 맞습니다. 충돌을 해서 돌아갔다는 건 전자가 입자처럼 행동했다라는 뜻이에요. 니은번 전자의 파동성에 의한 것이다. 맞습니다. 간섭무늬는 파동의 가장 대표적인 성질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가와 나를 통해 전자는 이중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네, 전자는 입자성을 가지기도 하고 파동성을 가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성질을 이중성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13번이요. 입자 ABC가 있고요. 이 ABC의 질량과 운동에너지가 그래프로 나타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한 건 이 입자의 물질파의 파장의 비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파장 공식을 써서 각각의 비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가 물질파의 파장은 운동량분의 H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때 운동량 자리에다가 루트 2m2k를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2m2k분의 H로 표현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각각 질량과 운동에너지 값만 대입하시면 간단하게 B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A의 파장 먼저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냥 한 번에 값으로 대입할게요. 위에다가 H 써주시고 아래에다가 E 먼저 쓴 다음에 A는 질량 M에다가 운동에너지 E입니다. 그래서 M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고요. 그 다음에 대. 두 번째 B 거 표현할게요. 역시 H는 그대로 써주시고 루트. B는 질량이 4M이고요.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 3이거든요. 2에다가 4M에다가 3E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 것도 마찬가지로 H 그대로 써주시고 루트. C는 질량이 3M이고요. 운동에너지 2이거든요. 그래서 2에다가 3M 곱하기 2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이 첫 번째 건 루트 4고요. 얘들아 똑같은 건 다 삭제해. 그 다음에 M이랑 2도 모두 다 삭제해. 그래서 숫자만 남겨주시면 루트 4분의 1대 루트 24분의 1대 루트 6분의 1이거든요. 요거 여러분들 루트 24를 모두 다 곱해주세요. 그럼 루트 6대 1대 루트 4겠네. 그러면 얘는 2겠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요. 다음 14번입니다. 전자현미경에 대한 문제인데요. 전자현미경은 투과전자현미경, 주사전자현미경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투과전자현미경은 말 그대로 시료를 전자가 통과하는 거야. 그래서 맨 아래에 이 통과한 전자들이 상을 맺게 되는데 이 최종적인 상은 2차원 상이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사전자현미경 같은 경우는 주사의 사자가 반사할 때 사라고 생각하면 편하다고 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시료가 맨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럼 전자가 막 와가지고 시료의 겉부분에서 반사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반사된 전자가 맺는 상을 관찰하게 되는데 이 주사전자현미경 같은 경우는 겉부분에서 반사되기 때문에 3차원 영상을 얻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네요. 자, 일단 문제에서 이 현미경이 어떤 현미경인지
힌트를 주고 있는데 시료가 통과한 전자선이 형광판에 도달하여 상을 맺는다 라고 되어 있네요. 시료를 전자선이 통과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투가 전자현미경입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틀렸고 니은번 전자총 내부에서 전자의 속력은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요. 전자총 자체가 전자의 속력을 증가시켜서 시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거든요. 속력 증가하는 거 맞습니다. 시료의 2차원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과하는 건 2차원 영상, 주사, 반사하는 건 3차원 영상이라고 했네요. 정답은 니은 디귿이니까 4번이요. 자, 다음 15번입니다. 전자총에서 음극판에 전자가 정지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전압이 전자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가속되어 방출된 다음에 이중 슬릿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나면 형광판에 간섭 무늬를 만든다 라고 했는데 이때 간섭 무늬 같은 경우는 파동성의 특징이라고 했죠. 일반적으로 전자는 입자임에도 불구하고 파동과 같은 성질을 가진다 라고 해서 물질파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할 거 전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압이라고 하는 건 전자를 밀어주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이 전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자가 가속될 때 더 빠르게 이동한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질파의 파장은 운동량분의 H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운동량 자리를 EM, EK라고 해서 운동 에너지분의 H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식이 하나 더 있기는 해요. 전압이 포함되어 있는 식으로서 루트 EM, EV분의 H라고 해서 여러분들 일렉트론 볼트라고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자의 전압을 곱해주는 이런 공식도 있기는 합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기억 니은 디귿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자가 많이 가속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번이요. V가 클수록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길어진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전압이 커집니다. 그러면 전자가 가속되는 속력이 커질 거예요. 속력이 커진다는 건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어쨌든 속력이 커지면 운동량도 커지고 운동 에너지도 커지니까 파장은 반대로 짧아져야겠죠. 그래서 파장은 짧아진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 마지막 식에 의해 전압이 커지면 물질파의 파장이 짧아져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기억번 파장은 길어진다고 했으니 틀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니은번 형광판의 간섭 무늬는 전자의 파동성을 나타내는 거 맞습니다. 입자성이라면 간섭 무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형광판의 이웃한 무늬 사이의 간격은 V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간섭 무늬에 어두운 무늬와 어두운 무늬 사이의 길이 또는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사이의 요 사이의 길이를 우리가 완전하게 파장이야 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냥 쉽게 이해하기 쉽게 밝은 무늬부터 그 다음 밝은 무늬까지 요 사이의 길이를 그냥 파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훨씬 편해집니다. 파장이 짧으면 요 무늬도 좁아지고요. 파장이 길면 요 무늬도 길어지거든요. 그런데 디귿번 보시면 전압의 크기와는 관계없다 라고 했거든요. 아닙니다. 전압의 크기에 따라서 파장의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파장의 길이가 달라지면 무늬의 간격도 달라지게 됩니다. 디귿번 틀렸고 정답은 2번이네요. 다음 16번입니다. 입자 가속기에서 처음에 정지해 있던 상태에 있던 전자가 방출될 때까지 가속도가 오른쪽 그래프에 나타나 있는 모습입니다. 처음에 정지해 있었고요. 얘가 여기서 방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가속도 값이 나타나 있는데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거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쵸? 속도 변화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속도 변화량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라고 말하는데 얘는 처음에 정지해 있었잖아. 그래서 처음 속력이 0이니까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네. 그러면 이 면적 자체가 속력이야 라는 거 체크할 수 있고요. A 같은 경우는 면적 구해주시면 18 A0 T0 라고 쓸 수 있고 B 같은 경우는 속력이 12 A0 T0 라고 속력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토대로 물질파의 파장을 구해보려고 하는데 물질파의 파장은 운동량분의 H 이때 운동량 자리에다가 MV로 바꿔 쓸 수가 있거든요.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A 거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A, B의 질량은 각각 M짜리, 2M짜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A의 파장은 람다 A라고 쓸게요.
자, 18, A, 0, T, 0 얘가 속력인데 여기에다가 M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H 올려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람다 B 거 쓰겠습니다. B는 질량이 EM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속력 12, A, 0, T, 0에다가 EM 곱해주시고 위에다가 H 올려주시면 되겠네요. 모두 다 똑같은 문자는 지워주세요. 그래서 H랑 A0, T0 모두 다 지워주시고 M도 지워주시고 그럼 결과적으로 18분의 1 대 24분의 1이 남거든요.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한 건 람다 B분의 람다 A예요. 24분의 1분의 18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3분의 4임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2번이네요. 다음 17번 광전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진동수가 커짐에 따라 빛의 진동수에 따라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가 표현되어 있고요.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 이상일 때 진동수가 커질수록 최대 운동에너지가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광전효과 같은 경우는 빛의 입자성에 대한 설명이죠. 빛을 광자라고 표현하고 금속판에 있는 전자를 쳐줍니다. 그러면 광전자가 방출된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빛의 입자성인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니은번 진동수가 EF0일 때를 먼저 보고 올게요. EF0일 때 쭉 수직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 A 같은 경우는 운동에너지가 3E0, B 같은 경우는 운동에너지가 E0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니은번 여기에다 쓸게요. A는 아까 A가 3E0 그 다음에 B가 E0라고 했거든요. 여기에서 비교하라고 한 건 운동량의 최대값을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건 운동에너지 값이거든요. 근데 구하라고 한 건 운동량이야. 운동량과 운동에너지의 관계, 운동량은 루트 2M M인데 M, EK로 표현할 수 있고 이 운동에너지 자리에다가 각각 3E0, E0를 대입해 보시면 되거든요. 대입 한번 할까요? A 거 대입하시면 루트 2M, 3E0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B 거 2M, E0라고 하시면 됩니다. 누가 봐도 A가 루트 3배인 거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루트 3배 맞습니다. 그 다음에 D급번 진동수가 3F0일 때입니다. 역시 보고 올게요. 3F0일 때 쭉 보시면 A 같은 경우는 5E0, B는 3E0이거든요. 아래에다 쓰고 시작할까? 자, A 건 5E0 그 다음에 B건 3E0 쓰고 나서 여기에서 비교하라고 한 건 물질파의 파장을 비교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파장 같은 경우는 루트 2M, 2K분의 H 이렇게 비교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운동에너지 자리에다가 5E0, 3E0를 대입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공통된 거 모두 다 삭제하시고 나서 A 거 뭐만 남겨주냐면 루트 5E0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B 거 루트 3E0 남겨주세요. 다른 문자는 다 공통이기 때문에 약분해서 없애준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두 개 비교하시고 나면 A가 당연히 B보다 루트 5분의 3배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D급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자,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역시 물질파에 대한 문제인데요. 오른쪽 표를 보면서 차분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와 B는 서로 마주보며 움직이고 있었대요. 이때 B의 운동 방향 왼쪽인 거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얘네가 이제 충돌을 했어. 그래서 충돌 전과 충돌 후에 파장이랑 속력이 나타나 있는 모습이고 A의 질량은 M짜리, B의 질량은 2M짜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충돌 전을 볼게요. 충돌 전 보시면 파장이 A가 더 크거든요. B가 파장이 3배입니다. 그럼 우리 물질파의 파장은 운동량분의 H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량과 반비례함을 파악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3람다일 때의 운동량을 P라고 해보자. 그러면 반대로 람다일 때 운동량은 3P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맞죠? 반비례하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속도를 볼 텐데요. 일단 B가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표현했는데 어쨌든 그냥 운동량의 크기만 비교하면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게 EMV입니다. 그래서 P에 해당하는 게 EMV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A 같은 경우는 3P야. 그럼 총량이 얼마란 소리냐면 6MV라는 소리네요. 근데 A의 질량이 M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A의 속력이 6V야. 이렇게 구하면 되신다고요. 그 다음에 니은으로 한번 가볼게요. 니은을 구할 때 여러분들은 먼저 B의 파장을 보시는데 충돌 후에 B의 파장이 2람다가 됐어. 그럼 얘도 똑같이 우리가 운동량으로 표현해 볼 텐데요. 람다일 때 운동량이 3P야. 근데 파장이 2배 증가해. 그럼 운동량은
2분의 1배가 돼야겠죠. 반비례니까요. 그래서 람다일 때 3p이면 2람다일 때에 2분의 3p 이렇게 절반값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토대로 우리가 물질파의 파장을 구할 수 있는데요. A의 운동량은 얼마일까? 그쵸. 충돌 전에 총 운동량이 얼마냐면 A는 3P, B는 P이기는 한데 B가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표시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돌 전에 총 운동량의 합은 2P만큼이야. 그럼 얘가 충돌 후에도 역시 2P로 유지가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B가 2분의 3P이니까 A 같은 경우는 2분의 1P겠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 얘는 운동량의 절반이야. 그러면 반대로 파장은 2배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B랑 비교하시면 편합니다. 아까 우리가 운동량 P를 3람다 라고 했거든. 이때 운동량이 2분의 1배가 되면 반대로 파장은 2배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A의 충돌 후 파장이 6람다야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운동량이 2분의 1P라는 소리는 우리가 아까 P는 EMV라고 지정을 해놨어요. 근데 그거의 절반이란 소리니까 MV라는 소리고요. 따라서 A의 질량은 M이라서 A의 충돌 후 속력은 V야 이런 식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만 잘 활용하시면 차분하게 풀 수 있어요. 기억번 볼게요. 기억의 크기는 6V이다. 아까 맨 처음에 구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3람다 아니고 6람다 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디귿번 충돌 전 A와 B의 운동에너지 합은 충돌 후 A와 B의 운동에너지 합의 몇 배이다를 구하라고 했거든. 이건 그냥 생으로 여러분들이 식 써서 구하시면 되거든. 그럼 우리가 A 거 B 거 충돌 전과 충돌 후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먼저 A, B 거 충돌 전이요. 충돌 전에 A는 질량이 M짜리입니다. 속력은 6V거든요. 그래서 36V 제곱 하시면 되고 B 거 2분의 1에다가 질량 2M입니다. 그 다음에 속력이 V라고 돼 있으니까 V 제곱 하시면 됩니다. 이게 충돌 전이에요. 그 다음에 충돌 후 A 거요. 2분의 1M에다가 속력이 V라고 돼 있거든요. V 제곱 하시면 되고요. 2분의 1에다가 B 거 2M 그 다음에 속력이 B의 속력을 안 구했구나. 자, 운동량이 2M 2분의 3P입니다. 그러면 얘는 2분의 3 2MV라는 소리고요. 2하고 2하고 약분시켜 주시면 최종적으로 3MV가 나와야 하거든. 이 3MV를 2M으로 나눠주셔야 충돌 후 속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충돌 후 속력은 2분의 3 V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이거 그대로 대입할게요. 속력 자리에다가 저거 제곱하시면 4분의 9 V제곱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몇 배인지 구하시면 되는데요. 7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정답이 1번이에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해보세요. 이거 계산 안 한 디귿번이요. 계산하시면 11분의 76배예요. 혹시라도 계산했을 것을 확인하시라고 답은 알려드려요. 자, 드디어 완전 마지막 문제 19번입니다. 현미경에 대한 설명인데요. 현미경은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현미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해능이 높을수록 구별을 더욱 잘할 수 있다. 상을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분해능이 높아지려면 반대로 파장은 짧아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광학현미경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가시광선을 활용하고요. 전자가 물질파로 행동할 때 이때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X선 수준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시광선보다는 파장이 더 짧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자현미경이 분해능이 더 좋아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전자현미경으로 관찰을 했을 때 좀 더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네요. 기억번 볼게요. 분해능은 니은이 기억보다 좋다라고 했는데요. 아까 니은이 전자현미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번 맞고요. 니은번 디귿의 결과 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길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디귿 보시면 전자의 속력을 크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람다는 P분의 H, 이때 P는 MV분의 H라고 했거든요. 속력을 크게 하면 파장은 짧아져야겠죠. 니은번은 틀렸습니다. 길어진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디귿번 리을은 니은에 의한 사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리을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상대적으로 분해능이 좋은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디귿번 맞는 내용이네요. 정답은 기억 디귿이에요. 자, 여기까지 물리학 1을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도 잘 보시길 바랍니다.